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5월 5일 오후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요새 어른이가 있다 그럽니다. 40대들은 자기가 어린이날 때 부모로부터 많은 선물과 혜택을 못 받았으므로 자기들이 어린이를 회상하며 어른을 챙긴다 그럽니다. 요새 이게 40대들입니다. 이런 현상을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 40대랑은 현격하게 다르죠. 우리 30대는 말입니다. 중년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30대는 고고TV 나이 알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30대는 중년이었고 30, 40대는 중년이었고 50대는 장년이었고 60대는 노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0, 30대를 청년이라고 하며 40대들도 청년이라 합니다. 그럼 50대와 60대는 중년이라 하고 70대야 돼야지 장년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습니다. 신체 나이도 과거와 같이 그렇게 빨리 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국힘과 좌파 더블 미친당의 실체가 있는데요. 국힘은 지금 60대, 50대 후반도 60대를 칩시다. 60대들이 주도하고 있죠. 나경원이도 59세입니다. 그 다음에 더블 미친다들은 50대, 송영길 같은 경우나 또는 안희정 같은 경우가 59세예요. 58세, 59세. 그래서 쟤네들도 5060들이 기득권으로 지금 구속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좌우 더블당과 국힘을 다 보면은 5060이 주력 세력이며 이들은 벌써 국민들로 하여금 흘러간 세대, 꼰대, 기득권으로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5060을 치려고 그럽니다. 2030들이 5060을 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시대와 세대의 현상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은 그래서 윤석열과 황교안 플러스 나경원에 대해서 좀 비평을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며칠 전에 기사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도대체 뭐를 책임지라는 거냐. 지금 현재 홍준표는 윤석열을 검사 조폭 두목이라고 비하하고, 그 다음에 TK에서 초선인 경찰청장을 한 김용판이는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을 권한회를 시켜서 자기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한번 질렀죠. 그리고 또 국힘 내부에서는 의외로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탄핵한 것을 주도했다.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비토를 놓는 국회의원 105명 중에서 30%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플러스 나경원 체제. 그 나경원이는 전 참 아깝다고 봐요. 저는 나경원이 팬이었어요. 전 과거에. 나경원 초선 때 의정 활동하는 걸 보면 참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어요. 그게 이명박 시대였죠. 그러나 문재인이가 난정과 폭정과 비상식과 비정의를 갖다가 들이대자 나경원이가 저렇게 꼴통으로 변했다. 쬐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치의 맛을 들이는 것은 연예인이 대중한테 사랑을 받는 것과 같은 마약성이 있습니다. 마성이 있습니다. 그죠? 중독성이 있죠. 정치인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인기 있다해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권과 심판과 정치 역학을 본다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를 보고. 그걸 착각을 하는 게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애가 안철수라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 플러스 나경원 체제가 지금 황교안은 정치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황교안이가 나올 때부터 절대 저 사람 가지고는 보수가 재건될 수가 없고 또 저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안 해본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가지고는 절대 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고티베가 보수 우파이므로 4.15 총선 전에 황교안을 크게 비판을 할 수가 없고 살짝 비판을 했는데요. 4.15 총선은 누가 뭐래도 코로나가 왔지만은 황교안이가 말아먹었습니다. 거기서 일조한 게 나경원이도 있었다 하는 것인데요. 황교안과 나경원이가 제일 잘못한 일이 뭐냐 하면은 나경원이는 그래도 정치적인 감각이 황교안이보다는 좀 있어요. 그런데 정광훈하고 엮이면서 우파 유튜버들하고 엮이면서 문재인 독재 타도, 탄핵 무효, 사면하라 이거였죠. 응? 그런데 국민들은 탄핵 무효, 사면하라, 문재인 독재 타도를 외치자 오히려 황교안 플러스 미래통합당을 심판해버렸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코로나도 물론 영향이 있죠. 재난지원금 뿌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황교안이가 공천 과정을 뒤집어 엎으면서 자기 세력을 심겠다고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거기에 나는 70%의 책임이 황교안에 있다. 차명진이가 그런 망발을 일으켰을 적에 김종인 씨는 당장에 잘라야 한다 그랬음에도 황교안이는 사나흘 있다가 행동에 옮겼고, 황교안이는 정치적인 경험도 없을 뿐더러 정치적인 판단이 없는 사람입니다. 판단력이. 그런데 지금 정치 재개를 선언했고 자신이 문지기를 하겠다. 안철수랑 똑같죠. 자기는 대한민국 문지기라도 좋다. 자기가 윤석열한테 정치적인 노하우를 가르치겠다. 도와주겠다. 안철수하고 똑같죠. 황교안과 안철수는 인간성을 갖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정치적인 판단 능력과 예측력과 또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리더십이 전혀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황교안하고 안철수는 더 이상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나경원이 나오죠. 그죠? 요번에 황교안이가 김기현을 미룬 것은 만천하에 오픈이 됐고, 여기서 나경원이가 황교안을 비토하기 시작하죠. 당시 아주 유명했죠. 4.15 총선 남겨놓고 6개월 정도 남겨놓고 나경원이가 1년의 원내대표 임기를 끝내고 6개월은 어총에서 연장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황교안이가 어총 소집을 불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나경원이가 하는 말은 나는 황교안과 다르다. 황교안은 천천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죠. 나경원이도 요번에 당권에 도전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의외로 초선들이 강하게 붙으면서 나경원이도 요번에 당권에 도전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그죠? 나경원이는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황교안은 정치하면 안 될 인물입니다. 그 우파 유튜버 대단히 문제인데요. 그런 친구를 갖다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 게, 전 그때부터 황교안이 나올 때부터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나경원이나 황교안에 대해서 지금 초선들이나 또는 중진들도 비토를 많이 해요. 근데 나경원이는 왜 자꾸 언론에서 나오느냐. 그죠? 나경원이는 애초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인이었는데, 근데 제가 봐도 나경원이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제가 판도라에서도 나오던데요. 전 판도라하고 강적들은 꼭 봅니다. IPTV를 통해서 봐요. 시간이 없으면은. 그런데 나경원의 정치적 판단력은 과거에 아직도 갇혀 있더라. 제가 볼 적에. 지금 세상이 변한 것을 나경원은 잘 몰라요. 2030들이 얼마나 질풍노도와 같이 변하고 있는지 나경원이는 모르더라고요. 공학이 계속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나경원은 지금 자기가 당권에 나오면은 지금 언론에서 말을 하고 초선들이 영남 기득당을 갖다가 불식시키자 하고 초선들이 김웅이도 나오고 조수진이도 비판을 하고 이러죠. 황교안을 비판하고 홍준표를 비판하고 그 안에 나경원도 비판하는 게 있어요. 조수진이가 비판하는 거.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나 또는 국힘 내부에서 영남당이 어떻다고
전라도 애들은 그럼 호남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의 뿌리가 문재인의 지탱하는 것은 전라인들인데 누가 그쪽에서는 호남당을 갖다가 비판하느냐? 왜 우리는 영남당이면 안 되느냐? 이렇죠. 그죠? 그거 참 무식하고 참 꼴통들이 많아요. 우리가 영남당, 보고TV도 영남 대구 출신이니까 영남당을 비판하는 것은 영남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영남당에서 말뚝만 꼽으면은 국회의원이 되고 전혀 전국에 영향도 못 미치고 자기들이 기득권만 가지고 가려는 그리고 여당과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는 그 꼴통 지질의 영남당을 비판하는 것이죠. 영남 지역을 비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쪽도 보면은 호남당, 그죠? 호남을 기반으로 전라인들을 기반으로 하니까, 전라인들은 보면은, 그죠? 영남 쪽에서 볼 적에는 우리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도자를 호남 출신이 아니더라도 부산 출신을 2번이나 뽑았어요. 노무현하고 문재인을. 물론 최가가 그쪽 출신이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586 기득권이나 또는 문재인이가 완전히 수구적인 형태를 보이고 영당 기득당보다 더 꼴통짓을 하고 더 난정과 폭정을 하더라도 그들은 과거에 한 번씩은 변화를 하고 끊임없이 보수 정권에 저항하면서 민주화 실생활 정치를 갖다 부르짖었던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영남당을 갖다가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그 논리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이제 국힘도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만은 김기현이도 됐고, 그죠? 또 당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나오는데 당권에 나오는 애들이 지금 보면은 확실하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 주호영이하고 나경원이 뿐이 없다는 거죠. 김웅은 도전을 하는 거고 2~3명 더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초선에서. 그리고 만약에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은 최고위원으로 초선들이 2~3명, 3~4명은 진입을 해야 된다. 민주당도 초선들이 2~3명 진입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는,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그 주호영이도 출마 선언 안 했고 당권 출마 선언 안 했고 나경원이도 알아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그래. 나경원이 항상 의토가 그래요. 생각하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 고민 중이다. 그러다 나와. 항상 나경원은 그러다 나와. 그 친구가 원래 의토가 그래요. 그 동작구 보선에 나올 적에도 그랬고 서울시장 출마할 때 그랬고 요번에 당권도 그랬고 항상 그러다 나와.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면은 쟤 출마하는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조경태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못 밀으니까, 그죠?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짜라한 한 너댓 명 있어요. 그죠? 김웅이는 초선이니까 지금 언론에서 띄워주고 자기도 분투하는 거고, 주호영이하고 나경원이의 싸움이 될 것인데, 혹시 몰라요. 나경원이가 하도 지금 언론에서 공격을 하고, 중진들도 하태경 같은 경우는 나경원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솔직히 나경원이하고 주호영이 빼고 나면은 국힘에 다음은 몇 달이라도 당대표를 맡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웅이 같은 초선을 갖다가 이준석이 같은 사람을 갖다가 당대표를 오히려 시키는 게 낫다. 그런 국민들이 혁명적인 변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국힘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이준석이나 김웅이가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최고위원으로만 들어가면 되고 이준석이는 최고위원은 급이 넘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 지금 최고위원 비대위원 보세요. 전부 다 이준석이 후배들 아닙니까? 김재섭이 정원석이 이러네. 정원석 그놈만 오늘 보니까 황교안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 가서. 황교안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정체는 우리나라에서 결정해야지 뭘 미국 가서 줘야 헤리티지 가서 말이죠. 문재인의 독재나 문재인의 문제점을 갖다가 비판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체는 우리가
아무리 저놈이 좌파들이 문재인이가 극악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해야죠. 그걸 외국사에 의지하게 돼요. 거기서 국민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황교안한테 태극기 부대에서 태극기 들고 나오다가 갑자기 성조기 들고 나오고 태극기 성조기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기 들고 나오고 이스라엘기. 황교안 하면은 일반 중도나 2030들한테 그런 인식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나경원이하고 주호영이하고 누가 난가? 둘 다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국힘의 리더십을 갖다가 발휘할 당대표적인 인물이 없어요, 현재. 없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는데 나경원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호영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판사 출신이죠. 그렇죠. 그럼 윤석열은 뭐냐? 검사 출신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국민들의 볼적에 말이죠. 지금 뭐야? 국힘의 당대표도 판사 출신이야? 국힘의 그 유력 대권 주자라는 어차피 국힘을 접수한다고 저는 봐요. 윤석열이가. 그러면은 검사 판사 천시가 되네? 그리고 주호영이는 경상도 출신이네? TK 출신이네? 탄핵을 부정하고 사면을 했던 주호영이네? 그리고 나경원이도 광화문에 나가서 말이죠. 탄핵과 부정을 갖다가 탄핵을 부정하고 사면을 주장했던 친구네. 그리고 정광훈이하고 얽힌 사람이네. 그러면 이들의 스탠스가 나중에 지금 현재는 자강론 우리가 당대표를 해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대권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과연 윤석열이 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언론들을 보면은 다시 영남당으로 돌아가느냐, 한국당으로 돌아가느냐,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말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나경원이나 이거는 기대죠. 제가 기대고 희망인데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죠. 나경원이나 주호영이는 초선 재선한테 물려주란 말이지. 그렇게 당신들이 윤석열을 갖다가 영입해가지고 대권을 가져오려면 초선들 중심으로 하라 이거지. 문제는 뭐냐? 나경원이나 나경원이나 주호영이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못 뛰어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윤석열이 언제 나올 것인가? 뭐 5월이냐, 6월이냐, 어떤 애는 또 9월이라 그래. 9월이냐, 검증 문제 때문이라도 늦게 나와야 한다 하는데 왜 검증 문제 때문에 늦게 나와야 되죠? 검증 문제라는 것은 일찍 나와서 일찍 검증을 받아야지 대선, 9월에 나와가지고 2개월 있다가 국힘 대선 주자로 가야 되는데 야권 대선 주자로 거기서 검증을 받으면 치명타죠. 일찍 나와가지고 싸우고 들어가야 돼, 윤석열은.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윤석열의 검증 문제가 뭐 검찰이 있을 적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거보다 윤석열의 아내 문제가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료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걸 지금 제가 먼저 할 수는 없죠. 쟤네들이 치고 들어오면 나도 그때 이제 막 공격해야죠. 그죠? 그 옛날에 그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했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 그런데 이 윤석열의 스탠스는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죠. 차라리 김웅의 말대로 초재선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많이 당선해서 당의 여론을 갖다가 주도를 하면은 윤석열이는 갖다가 편하게 되는데 나경원이나 주호영이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윤석열은 머뭇거릴 수뿐이 없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책임지라는 거냐 용판이가 하는 소리로 그리고 일부 국힘 주자들이 박근혜를 괴롭힌 사람이다.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뭘 책임지라는 거냐 책임지라는 거냐 내가 사과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게 기사가 됐어요. 지인을 통해서 아니 내가 최순실 특검팀에서 파견검사로 나간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당시에 그런 국민들이 최순실 특검팀을 특검을 구성하지 않았다면 난 거기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특검을 그 당시에 한 것은 국힘 쪽에서도 주도를 했고 민주당 애들도 주도한 거 아니냐. 응? 자기들이 일 벌여놓고 나를 칼잡이로 들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책임지라는 거냐. 응?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 표결을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끊어진 것인데 내가 거기서 관여한 게 없지 않느냐. 나는 이재용을 조사하고 최순실을 조사하고 그것뿐이 없다 나는. 나는 박근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뭘 책임지라는 거냐. 탄핵을 시킨 건 국힘 당신들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죠. 나경원하고 황교안이가 재기를 꿈꾸고 있고 벌써 나경원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황교안은 벌써 정치 재개를 선언했어. 그죠? 누가 책임을 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황교안이가 지가 뭣도 모르고 아니 탄핵 과정에서 황교안이가 한 게 뭐가 있죠? 지가 거부를 했어. 박근혜를 보호를 했어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이가 지금 유일무이하게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면 난 윤석열이 이긴다고 보니까 유일무이하게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은 차기 대통령 미래 권력인데 국힘이 먼저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더라. 좌파 또는 민주당 애들은 숨죽이고 있다. 위험한 인물은 알고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저것들은 윤석열이 나오는 순간 터뜨릴 건데 그죠? 국힘도 윤석열이가 국힘 쪽으로 들어가거나 외곽에서 중원에서 깃발을 꼽는 순간 국힘의 주자들이 공격할 것이다. 그 유승민도 벌써 공격했잖아요. 왜 30년을 갖다가 구형했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윤석열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홍준표는 항상 공격하고 있고 원희룡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렇죠? 나는 윤석열을 제낄 자신이 있다. 윤석열의 탄핵 과정에 대해서 밝힌 거 밝혀야 된다고 원희룡도 그러고 있고 기똥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스스로 깔아먹는 일을 우리 국힘 쪽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핵 과정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헌법을 어겼더라도 탄핵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2명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그 후진국도 안 해요. 정치적으로 풀리를 갖다가 법으로 재단을 안 한단 말이죠. 대통령은 정치인과 정치 그룹 중에서 최고로 정치적인 인물을 어떻게 그걸 갖다가 헌법과 법률로 재단을 했냐 이 말이죠.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또 팔아먹는 유튜버들도 그렇고 엄청 꼬이고 있어요. 국힘 쪽에서 지금 윤석열과 관계가 오래 못 찍겠습니다. 벌써 23분을 찍었는데요. 이런 거 방송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하여튼 윤석열은 중도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도 보수 경향이 있는데 국힘 쪽에서 들어오라고 돈 꼬시고 돈 가지고 말이지 선거자금 그 선거자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조직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쥐들이 열어놔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쥐들이 변해줘야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